저는 유튜브 새내기고요.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고른 사건은 그 옛날에 이슈가 됐던 어금니 아빠라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려지기에는 뉴스에서는 우리가 아는 게 다고, 그리고 더 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 방송이다 보니 거기서 언급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어금니 아빠는 돈을 몸을 받아서 이제 지가 좋은 데로 썼다 이렇게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아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나쁘고 훨씬 더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욕이 나올 정도로, 좀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의 방송을 보고 그 사람을 이제 도와서 그 계좌로 돈을 넣거나 이랬으면 저 보는 순간 그 육두 문자를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오늘 방송하려고 준비하면서 보니까 진짜 욕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지? 이 정도로까지 여러 가지의 크레파스, 18색깔 이런 거 있죠. 저 욕을 잘 못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된 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어금니 아빠의 와이프가 그 아파트에서 이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는데, 자살 정황과는 너무 달랐던 거죠. 경찰이 와서 보니까 떨어졌으면 그냥 자살이면 유서만 쓰고 자살을 하는 경우였는데, 경찰이 와서 출동을 해서 누가 떨어졌다 이래서 보니까 그냥 자살할 사람이 옷을 벗고 자살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어금니 아빠의 그 이름이 최미선인가 그럴 거예요. 그 이름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 여론에 알려졌다시피, 제가 좀 이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제가 한 잔 좀, 이게 유튜브는 음주방송이 된다고 해서 좀 긴장도 가라앉히고 좀 이제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한잔 할게요. 떨어졌는데 이미 이제 스키니 티는 이미 여기까지 올라가 있고 밑에 하의는 벗겨져 있고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자살할 사람이 이렇게 할까? 이게 그렇게 해서 경찰의 수사가 되기 시작했고, 또 이제 연관된 게 뭐냐면 이제 이 여자에 대해서 조사를 왜 자살을 했을까? 그걸 이제 추적을 해보니, 이 어금니 아빠가 어릴 때부터 이제 어릴 땐 잘 살았는데 아빠가 사업이 부도나면서 엄마랑 같이 살게 되는데, 또 엄마가 이제 또 그냥 혼자 살기 외로우니까 다른 남자랑 또 살았겠죠. 근데 그 남자가, 그러니까 그 어금니 아빠의 계부죠. 그 계부가 또 그 와이프를 9년 동안 성폭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살한 와이프, 최미선이라는 어금니 아빠의 와이프. 그렇죠. 계부니까 새아빠. 새아빠가 9년 동안을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가서 이제 성폭행 혐의로 이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계부를 상대로. 이 어금니 아빠, 그러니까 이영학이 그 와이프인 최미선한테, 그러면 이게 증거가 필요하니까 네가 그러면 다시 성폭행을 당하게 만들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는 순간 진짜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와이프의 개념이 아니고 무슨 종속된 그것처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와이프도 어리고 애 낳을 때도 어렸고, 근데 사진을 봐도 어려요. 어리고 이제 이영학 자체는 좀 약간 이제 병을 앓다 보니까 좀 약간 그런 얼굴이긴 한데, 와이프는 착하고 얘 착하고 너무 순해서 당한 걸 수도 있고, 어차피 상황이 그랬으니까 이 친언니도 되게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 이렇게 횟집에서 알바하면서 이 이종학을 만나면서부터 억지로 임신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준강간이죠, 말하자면. 법정 용어로 하면. 그게 말하자면 잡아뜨린다 이런 개념 있잖아요. 남자들이 쓰는 얘기. 이거 내가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순간 이제 욱해가지고, 그 와이프랑 계부랑 둘이 있게 만들어서 성폭행을 당하는 걸 증거를 잡을 테니까 네가 한 번 더 해라. 말하자 까놓고 얘기하면 네가 이때까지 당했는데 또 한 번 당해라. 이렇게 된 거지. 이미 이제 얘는 이제 자살할 때는 이미 뭔가 또 이제 남편한테 당하고 본인이 이제는 못 견딘다고 해서 당하는 도중에 아마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술이 이영학이가 화장실 쪽에서 떨어졌다고 했는데 경찰이 이제 그 지점을 이제 떨어진 낙하 지점이랑 올라가서 보니까 그 딸이 있죠. 그 딸 방 창문에서 떨어져서 급했다는 거지. 근데 이제 또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그런 CCTV가 있는 거 보는데 와이프가 죽었는데 눈도 깜짝 안 한다는 거지. 경찰들이 이상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추적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몸에 상처가 여러 군데 있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됐죠. 그게 이제 조사가 벌어지던 와중에 어금니 아빠의 딸, 그러니까 이 아빠가 착한 컨셉으로 가기 위해서 이 어금니 아빠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이제 모금을 하게 됐냐 하면 이 거대 백악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알려진 건 한 6명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어금니 아빠랑 이영학이랑 그 딸이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병이고 이영학도 어릴 때부터 이제 이게 유치 때 이제 발생을 해서 한 7, 8세 때쯤에 돼서는 점점 이 살이 그 치아와 면을 덮고 있는 그 살 조직이 거대하게 커지면서 여기가 이렇게 해서 커지면서 이제 여기 기도를 막으니까 호흡곤란까지 오고 막 이런 병이에요. 그게 이제 치료법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수술을 통해서 그 백악질 그거랑 거기에 이제 그 치근 부위 있죠. 치아까지도 다 파서 없애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치료법인데 그러다 보니 생기는 부위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어금니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금니 아빠가 된 거예요. 유전 질환이다 보니까 애도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애도 그 병이다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언론 플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건이 그렇게 된 게 애도 이제 그렇다 그래가지고 한 12억의 돈을 모으고 그거를 이제 개인 유흥비도 12억을 모으고 근데 그게 밝혀진 게 12억이고 다른 여러 계좌로 이렇게 후원받은 거나 뭐 법적으로 취조할 수 없는 금액은 더 어마어마하다고 하네요. 거의 그 알고 있는 대중매체에는 다 나갔고 심지어 제가 이거를 보면서 심영래 그 개인 홈페이지 있죠. 영화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심영래가 좀 유명 인사 중에 한 명이죠. 개그맨. 그 영화 감독이시기도 하고 거기 홈페이지에 자신이 이제 앓고 있는 병이랑 딸도 그런 병인데 우리가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썰을 깠겠죠. 거기다 대고. 근데 거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 막 그 썰을 까고 본인 막 PR을 하고 뭐 이제 뭐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서 자기 계좌를 터서 개인 계좌로 이제 다 받고 애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아빠가 없다 이렇게 된 거지. 애를 저렇게 해서 생각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데 다들 좀 못 사는 사람도 몇 번 아껴가지고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돈이 모여서 이 사람한테는 진짜 돈이 이제 억 단위가 되겠죠. 근데 그 돈으로 차를 사고 뭐 SNS에 올린 걸 보니까 그 300 얼마짜리 애완견을 구입하고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인지 사람들 몰랐겠죠. 외제차를 몇 대를 구입해서 돌려서 뭐 타고 뭐 여러 가지를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좀 유명하죠. 그리고 뭐 온몸에 뭐 한 3, 4천 되는 그 온몸에 그 아저씨들 있죠. 그 아저씨들의 그런 문신들은 우리가 상상 못하는 금액이래요. 한 3, 4천 정도의 문신을 온몸에 하고 용음비도 물론 썼겠죠. 뭐 그런 데도 놀러 가고 막 뭐 여러 가지를 했겠죠. 그게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약간 그런 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그 모공 활동을 하면서 심지어 와이프 그 화장한 그거를 그 앞에다 놓고 심지어 그리고 그 화장하기 전에도 그 죽어 있는 자기 와이프 시신에 입을 맞추고 그런 걸 영상을 또 찍어서
그걸 또 여러 군데 대중매체에 또 보내게 됩니다. 장례비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일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도저히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딸이 이제 중학생이죠. 이 영학이 얘기합니다. 딸한테 친구를 데리고 와라. 네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그 일반 성인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중학생을 데리고 와라. 네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이론은 성립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왜 친구를 오라고 하는지까지 얘는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유인해서 이제 우리 집에서 영화 보고 놀자 해서 친구들을 여러 명한테 카톡을 보내는데 지금 그 사건을 당한 그 A양이 걔한테 응답을 하고 와서 이제 집으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데 이제 아빠가 그 전날 수면제를 먹여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딸이 이제 그 음료수에다 탄 그거를 이제 친구한테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이 딸은 또 그러고 나서 먹이고 나서 지는 나갑니다. 또 자리를 비워줍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죠. 근데 뭘 할지도 알 거야. 걔도 중학생이니까. 자리를 나갔는데 이 없어진 애의 엄마가 11시가 넘도록 애가 집에 오질 않으니까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랑 그 딸이랑 그 전화 통화를 하고 걔 만나러 간 이후로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가출 신고를 내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얘도 이제 그 엄마한테 전화를 받고 이제 급히 이제 간 시간이랑 4시간에 틈이 나요. 그럼 이제 그 4시간에 뭔가가 있었겠죠. 이 애가 지금도 아빠가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게 더 무섭죠. 근데 그 애를 만든 건 이영학이거든요. 이 이영학 새끼도 나쁜 새끼지 뭐 나쁜 새끼인 거죠. 또 자기도 이 병을 알아왔기 때문에 부잣집에서 컸고 그 좋은 차에 기사까지 두는 그런 집에서 컸고 중학생 때부터 이미 이제 그런 성에 대해서 약간 올바른 성 개념이 아니고 약간 이상하게 막 그런 행동을 즐기게 되는 거죠. 자기가 가진 장애에 대해서 약간 삐뚤게 가는? 그래서 그런 것도 올바르지 못하게 분풀이식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에 벌어진 사건은 심지어 중학교 때 초등학생을 먹는 걸로 유인을 해가지고 성폭행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네. 초등학생을 먹는 걸로. 그거 완전 이게 멘탈이 얘는 이상한 거지. 이미 걔는 막간애였지. 부모가 재력가이다 보니까 졸업은 어떻게 시키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큰 거지. 근데 나중에 이제 아빠가 이제 부도나고 이제 하면서 이제 상이 틀려졌는데 옛날에 얘가 일 안 하고 그냥 놀고 먹던 애인데 그 전에 막 이런 행위들이 되게 많아요. 초등학생을 유인을 해서 그 거처로 가서 심지어 그 근처에 그 양아치들을 불러서 윤간이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윤간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한 사람을 상대로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강간을 하는 경우에 이게 제일 나쁜 케이스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심지어 그 어린 나이에 그것까지 할 정도였으면 이게 머릿속이 도착증 뭐 이런 거에 플러스 애를 상대로 해서 모금을 해서 이제 이런 일화도 있더라고. 너무 잘 사는 분이 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치킨집을 하라. 그래가지고 치킨집을 차려줬어. 영화기가 그거를 닭을 보면서 이제 알바생한테 닭고기를 자르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이거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여기 부분이 여자의 어디를 닮지 않았냐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얘기가 그 알바생이 이제 어디서 인터뷰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얘는 이제 머릿속이 그냥 성폭행 그 행위를 즐긴다고 볼 수 있죠. 그걸 희열을 느끼거나. 근데 이영학은 그러지 않고 그냥 비슷한 행위를 본인이 이제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비슷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쾌락을 얻는 그런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그 와이프하고도 이제 제대로 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기 계부랑 뭐 그런 것도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돈을 끌어오는 그렇게 만드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로 이렇게 엮어갔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딸이 나간 사이에 그 애를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경부 아빠 질식사라고 여기를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죽였다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찰의 증언에는 이제 자기가 와이프, 사건이 진행되는 시점이었어요. 와이프가 이제 자살하고 나서 그 시점이었는데 자기가 그게 너무 괴로워서 진술을 어떻게 괴로워서 자기가 죽으려고 수면제를 통으로 사다 놓은 거를 영양제인 줄 알고 개를 영양제 먹인다고 먹였다고 이렇게 진술을 하더라고요. CCTV에 여러 가지가 찍히게 되죠. 심지어 얘는 그 사체를 유기하고 오면서도 딸이랑 유튜브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시신 유기하는 것부터 제정신이 아닌 거죠. 미친 새끼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찍고 딸도 이미 얘 중학생 정도면 우리 요즘 말하는 중학생 정도면 성인보다는 머리가 더 좋고 더 똑똑해요. 상황을 할 줄 알고. 근데 얘는 이미 아빠의 종속물이고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아빠가 세상에 나고 아빠한테 무조건 잘 보여야 된다고 이런 게 형성된 거죠. 나중에 잡혀가기 직전까지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영학이 가서 이제 진술을 이제 털어놓게 되죠. 이제 범죄 그 CCTV 찍혔으니까 시신 유기하는 게 가방에 넣어서 이제 하는 게 찍혔으니까 그거를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든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지.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게 이영학이 정말 무서운 게 그 법정에서 진술을 하는데 정말 죄송하다 그러고 걔를 죽일 생각은 아니었고 정말 부모님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그러고 따뜻한 밥 한 끼 드시라 그러고 막 진짜 착하죠. 겁나하거든요. 법정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나름 또 그쪽은 또 머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진술을 할 때 막 이런저런 막 핑계를 대고 자기가 뭐 이런 상황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남자들이 그런 데 가서 술 먹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항량의 문안을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남자면 이해할 수 있어 솔직히. 근데 하루에 몇 벽인데 하지 뭐 벌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심지어 이건 지가 번 돈이 아니잖아. 남들 피 같은 돈으로 이제 할 거 다 했다는 거지. 그래서 더 나쁜 거고 심지어 애까지 이제 범죄 가당시키고 그렇게 한 건 진짜 나쁜 거지. 그래서 이제 무기징역을 받고 이제 사건이 일단락 되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퍼지게 된 게 그 이영학을 계기로 해서 기부 문화가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사람들이 기부를 안 하게 됩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지. 이건 원래 출처를 기부를 하게 되면 그런 재단에서 이렇게 어디에 얼마를 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돕는 거는 사실상 나오지 않거든요. 이렇게 이런 사건이 이 나쁜 새끼 때문에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못 받고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는 제가 오늘 첫 방송이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